네, 안녕하세요. 연애담 만든 이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애담에서 지수 역할을 맡은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담에서 윤주 역할 맡았던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공간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아담하니 뭔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도 더 좀 나는 것 같고요. 짧게나마 그 지난 3개월의 여정을 짧게나마 좀 그래도 꼭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또 관객분들에게 좀 마이크를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한 영화가 한 3개월간 관객분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고 또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그 팬분이 다 집계를 하셨대요. 그래서 감독님이 거의 한 70여 회를 진행하시고 상희 씨가 한 60여 회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선영 씨도 그에 버금가는 호스를 하셨을 텐데 3개월 동안 관객분들을 만나셨던 기억들 잠시만 좀 보시보자면 네, 네, 저도 그 집계를 봤는데요. 사실 저는 제일 먼저 두 배우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작은 영화인데 저희가 그 극장이 40개가 안 돼요. 근데 40개가 안 되는 극장인데 무대 인사랑 GV랑 전주영화제부터 해외영화제까지 다 하니까 네 70 몇 번 다음 달에 또 영화제가 하나가 더 있어서 아마 숫자도 늘어날 텐데요. 근데 그거를 사실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분들 개인적인 일정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영화 촬영 회차가 21회차였어요. 영화 촬영 회차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사비와 이런 거를 다 투자를 해서 이 영화를 홍보하는 어떤 거에 함께 해주셨다는 거에 정말 그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호사를 누리는지 싶을 정도로 그분이 너무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동안을 버텼다라는 어떤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반복해서 봐주신 분들도 있고 한 번 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극장이 여의치 않아서 집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는 뭐라고 표현하기 되게 어려울 만큼 많은 힘이 되고 있고 여전히 아마 유효하고 앞으로 영화 만드는데 이 순간을 많이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을 말해야 될지. 네,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뭐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스텝인 것 같아요. 관객들이 저희 스텝인 것 같고 저도 영화를 만들면서 앞으로 계속 만들게 되면서 정말 많이 생각날 것 같은 연애담의 GV 무대 행사였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떤 영화를 좋아하면은 어떻게까지 할 수 있구나? 약간 뭔가 관객의 힘에 대해서도 또다시 또 다른 걸 되게 느꼈던 새로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감독님이나 언니나 아니면 여러 우리 스태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네 계속 막내로서 기여받고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그런 영화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네 저한테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희 씨, 두 분이 워낙
만담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팬들이 더 좀 즐겁게 그 시간을 함께 했던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그렇게 많은 주들을 다니면서 저희가 서로 되게 많이 의지하고 또 격려하고 가끔 툴툴댈 때도 있었어요. 힘들다 이렇게. 그런데 다행히 그 세 사람이 동시에 그런 적은 없었고 돌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우린 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린 할 수 있어?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 중에서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왔고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모든 것들이 저희가 늘 얘기하듯 감사하고 다시 없는 순간일 텐데 하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됐었고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제가 아는 얼굴입니다. 제가 아는 얼굴이라 하면 여러 번 와주셨다는 거겠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함께 즐겁고 또 귀한 시간 보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많은 영화들이 있었지만 그 연애담에 대해서는 또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평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난해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이 작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런 흐름이 아니더라도 이 작품의 어떤 독자적인 매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그때 제가 그 인디스페이스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이제 관객분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많은 분들에게 좀 들었던 것은 연애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내 이야기 같다. 정말 어떻게 어떤 판타지도 아닌 그냥 정말 일상의 모습, 내 사랑 이야기 같아서 공감을 많이 하면서 봤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러한 어떤 작품들이 없었구나라는 좀 반문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리얼리티라는 것을 만들어간다는 게 사실 멜로드라마에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것을 굉장히 세 분의 그 조화가 훌륭히 어떤 훌륭한 성취를 만들어내신 것 같아서 또 그 관객의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웠던 작품이었고요. 특히 그 어떤 리얼리티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일상이라는 그게 반복되는 상황인데 그 반복 속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뭔가 균열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현주 감독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연출이나 어떤 카메라의 그 앵글의 선택이나 이런 면들이 관객들에게 굉장히 많은 좀 뭔가 뭉클한 점들을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께 그 연애담의 어떤 리얼리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그동안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짧게 좀 답을 좀.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연애담 관련해서 하나 더 했는데요. 거기 그 진행해 주신 분께서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의식주 패티시가 있는 것 같다 연애담에. 되게 공감했어요.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는 게 되게 특별한 것 같지만 되게 사실 먹고 어디서 살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되게 많이 반복되잖아요. 연애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윤주라는 인물이 지수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굉장히 삶이 다이나믹하게 막 운명의 사랑을 만난 것처럼 영화적으로라면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정말 살면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의 의도도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제 나이 또래의 젊은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친구는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녹이려고 해서 사실 제일 중심적으로 제가 염두에 뒀던 건 둘의 사랑의 묘사와 더불어
지금 한국의 공기를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소한 것들로 영화들이 많이 채워지고 그러면서 인물을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공간에 사는지 이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좋게 봐주신 분들께서 어떤 좀 사실적이다, 영화 같진 않지만 사실적이다라는 거 아니 되게 극적이진 않지만 그 막 드라마틱한 영화들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진 어떤 것들을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배우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현실감이 묻어나는 뭐 생활감이 묻어나는 연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기를 이제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예를 들어 뭐 아주 극적이고 뭔가 아주 이벤트가 뭐 화려한 이벤트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그 잔잔한 일상을 표현한다는 것은 좀 어떤 좀 접근을 요하는 걸까요? 제 질문 이 정도까지만 좀 여쭤보고 답변 듣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리얼톤의 영화를 제가 관객으로서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연기 쪽이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냥 실제라면 그렇게 막 영화를 찍는다는 생각을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패스하고 싶은 질문이 너무 어렵고 그냥 영화나 아니면 공간이 주는 어떤 그러니까 이 공간이나 아니면은 뭐 감독님이 주는 이 이야기가 주는 그런 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 게 맞겠죠. 여기에 막 갑자기 막 사고가 나고 막 그런 게 아닌데 막 이렇게 놀랄 수는 없잖아요. 네, 뭔가 너를 사랑해라는 대사가 없는데 굳이 막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톤에 맞는 대로 그냥 팀을 믿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뭐 다들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으로 살면 그걸 담아내면 영화가 된다. 너무 멋진 어떤 배우의 말처럼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제가 집에서 뭘 좀 갖고 왔어요. 근데 제 집쪽에 가방에 있는데 이상이 배우님 나온 바캉스 DVD. 네네, 뭐 그거랑 연예단 포스터랑 제가 이번에 33기 아카데미 33기 분들한테 받은 에코백이랑 뭘 좀 갖고 왔는데요. 제가 개수를 열심히 세볼게요. 그래서 앞에 지금 너무 번잡하니까 질문하셨던 분들부터 이렇게 자기가 몇 번째 질문을 하셨다가 일단 게스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만. DVD 2개, 포스터 2개, 연예담 에코백, 편집관계 에코백, 그다음에 33기 휴대 로고가 들어있는 휴대용 충전기 해서 7개네요. 네. 첫 번째 질문. 근데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동안 연애담 보면서 너무 마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거 찍고 계시는 분에게
마이크를 부탁드립니다. 연애담 안 해요? 안 해요 연애담? 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그 민주 연기하시면서 또 지수 연기하시면서 각자 마음에 드는 대사, 제일 마음에 드는 대사 꼽아주셨으면 좋겠고 감독님도 영화 전체에서 마음에 드는 대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유도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워. 근데 항상 그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이 질문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좀 다르실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좀 어떤 느낌이실지. 네, 그때 사실 달라가지고 도대체 이 감독의 생각이 있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은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보고 싶었어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보이고 싶어서 뭐 이런 것 조금은 좋았을 때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네. 네, 저도 오늘은 첫 번째 제가 전주에서 첫 번째 스크리닝을 했을 때 그 대사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보고 싶었어라는. 오늘의 마지막 영화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보고 싶었다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영화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네, 저는 오늘은 전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오늘 그냥 한번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처음에 대본을 받고서 그 대사를 제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의 기분을 얘기를 하면 내가 너한테 뭐 했냐? 그 대사가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다른 너를 비방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막 서운함을 표현할 수도 있고 막 그럴 텐데 대사 자체가 그 대본에 쓰여 있는 게 너무 담백하고 그리고 너무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너무 크게 아프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예, 저기 바로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지수가 자고 있는데 이게 너무 리얼해서 실제로 자고 있는 거 헷갈리던데 이제 유선영 배우님의 메소드 연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죽으셨던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때 현장에서 실제로 잘 수가 없고요. 네. 당연히 연기입니다. 네, 연기는 모습이 다 연기예요. 저는 술도 먹지 않았고 술도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하얀색 옷 입으신 끝에서 두 번째. 예. 저도 연담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지성명 배우님께 묻고 싶은데 민주를 처음 만난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갈렸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이 헤어지는 과정이 다 겨울에 일어나다 보니까 한 만난 게 2개월 정도도 안 될 것 같고 뭔가 영훈이가 말하는 뭔가 그런 것도 뭔가 이렇게 확 케미가 터졌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 여러 생각을 가지고 참다가 나중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내는 보고 싶었어? 라는 말을 하러 윤주에 갔는지 질수에게 윤주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가 궁금했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저번 GV에서 윤주 감독님께서 윤주가 자고 있을 때 지수가 자구나 하고 들었을 때 이렇게 손을 다시 감싸주는 컷도 찍었다고 하셨고 여러 다른 장면을 다른 앵글로 많이 찍어줬다고 했는데 이 연애담이 한 3분의 1 정도만 좀 꽁냥꽁냥하고 3분의 1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와 윤주의 애정이 좀 듬뿍 담긴 그런 연애담 확장판이라든지 그런 좀 기대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되게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추운 겨울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봄까지 좀 춥긴 추워요. 가을에도 춥긴 좀 춥고. 그리고 원래 추웠다는 네네네 꼭 2개월 정도보다는 조금 더 긴 것 같고요. 근데 어디선가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사랑이 빠지는 시간이 0.5초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분명히 윤주한테도 지수가 그런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윤주한테 꼭 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러 거기까지 간 거는 왜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왠지 말하고 싶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 참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지수한테 윤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사실 재밌는 게 사람 사이의 관계나 이런 게 정말 딱딱 타이밍이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수 캐릭터 조금 더 얘기하자면 지수는 그게 좀 어디였던 것 같아요. 자기 고민 이런 게. 근데 뭐 이렇게 윤주는 친구한테 티도 사실 못 내죠. 영호가 얘기했던 것처럼 재미없다 딴 얘기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의 표현인데 지수는 약간 그 타이밍이 늦었을 뿐이지 자기가 그 사이에 그 아빠 집에서 머물면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건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캐릭터를 잡았을 때. 그리고 연애담을 확실하면 연애담을 또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다른 앵글로 찍은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들으신 것 같고요. 연애담은 정말 딱 쓸 만큼만 거의 찍은 어떤 거이기 때문에 막 오픈하고 싶은 그러니까 테이크마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를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막 지금 상업 영화들은 그 현란한 이제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영화들은 어떤 영화를 찍고 나중에 후반 작업실에서 영화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전혀 다르게. 근데 연애담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편집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한 테이크로 가는 영호와 윤주의 키스씬 이런 거는 거기서 선택하는 게 그냥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거지 제가 뭔가 가공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배우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어땠냐를 다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오케이 컷인 것 같은데 배우님들 생각하시기에 충분하게 된 것 같냐, 약간 부족하면 한 번 더 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막 많이 보여드릴 것들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수가 이렇게
자는 척하는 윤주라고 저는 생각해요. 잠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다정하게 이 사람이 나를 한 번 더 이렇게 잘 자는 거야라고 뭔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를 바랬던 것 같거든요. 그쯤 됐을 때.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서 결국에는 윤주가 이렇게 돌아서서 앉는데 그때 류선영 배우가 조금 더 끝에는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안아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서늘한 느낌이 있는 게 더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덜 보여주는 식으로 잘랐던 거고요. 그랬습니다. 네. 예, 여기 두 배우분께서 저는 찍을 때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아프고 나만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수가 와서 저한테 되게 낯선 모습이죠. 만날 때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약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수가 이렇게 저한테 쏙 안겼을 때 저는 너도 많이 아팠구나. 너도 나와 비슷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감독님께서 그 장면에 어떤 리액션을 주신 게 있으세요? 그 마지막 그 엔딩이가 좀 감정적으로도 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그 씬은 이제 그 컷은 아니지만 그게 마지막 촬영된 날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씬을 찍었는데 그 앞에 저희가 물론 순서대로 찍지는 않았지만 영화를 다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주와 지수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두 분이 다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막 어떤 걸 느껴야 된다 이런 식의 디렉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나리오에 있는 어떤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지수와 뭐 안아주는 윤주 이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상희 배우님이 대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저 테이크는 감정이 제일 이렇게 찍은 어떤 것 중에 제일 올라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담담한,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지 않은 장면들도 있었고 눈물이 맺히지 않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이제 아마 배우님이 느끼시기에 윤주가 그랬을 거다라는 걸 그냥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을 한 거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인천 원리공원에서의 신인이에요. 그 올라갈 때 윤주가 특히나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웃으면서 힘들어하거든요. 그게 오랜만에 지수를 만나서 행복한 건지 아니면 혹시 씬을 찍다가 NG가 좀 나서라던가 좀 비하인드 씬이 있어서 그 웃음이 들어간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해가 되고 이제 2월인데 체력은 좀 어떻게? 네, 궁금합니다. 앞에 거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 그게 한 컷이 더 있어요. 그 월미산에 올라가는 어떤 길이 이렇게 따라서 약간 평지 같은 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빠진 컷이 있는데요. 두 번째 애를 보면 정말 이만큼이에요. 사실 보면 모르는 윤재 입장에선 아니 지금 저기를 올라가자고? 그러니까 두 번째였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갔을 때가 지금의 어떤 앵글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제가 좀 짓궂게도 그 중간부터 사실 다 쓰지 않으면 좀 중간부터 올라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일 위에 올라가지고 제일 앞에다가 두 분을 모시고 액션을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서 죄송합니다 뭔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시 내려가시라고. 저희는 이제 위에서 이제 보고 있었죠. 더 뒤로요, 더 뒤로.
올라오세요. 두 번째 이렇게 된 다음에 컷하니까 정말 유선영 배우가 이세 배우가 뭐 잘못했냐고 저기를 또 하라고 아마 저게 세 번째 테이크 거기서 이제 멈추긴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의 어떤 약간 저는 분위기가 뒤에 가면 또 냉정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자연스러우면서 조금은 바뀐 느낌으로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밀어줄게 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런 어떤 미묘한 차이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일 씨, 체력은 네, 저 요가를 끊었어요. 요가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저는 오늘 영화를 같이 봤는데요. 뭔가 그 전주에서부터의 여정이 그 피곤이 갑자기 다 몰려오는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갑자기 정말 녹초가 되는 기분입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다른 영화에 비해서 우리 영화가 찍을 때 이렇게 질문이 많은 영화가 거의 없지 않나요? 예, 정말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보셨고 되게 많이 아실 텐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신기하고 그 모든 그 한 거의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그때부터 누적된 피로가 각 오늘에서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생뚱맞게 예. 되게 웃긴 거 생각났어요. 해내. 아니 왜냐면 우리만 웃긴 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연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산에 올라가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길이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길이어가지고 진짜 막 무슨 일이 있어요. 이걸 또 하라고요. 으허허허허. 과정이 내려가세요. 네, 으허허허 하면서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마음에 드는 그거를 뽑으신 것 같아요. 뭐 밀어주고 당겨주고 여러 가지를 했었고 근데 아까 감독님께서 대답할 때 생뚱맞게 생각이 났는데 뭐 조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를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게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 대본대로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난 대본대로 했는데 그래서 예 대본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아니 그리고 또 갑자기 웃긴 게 거기서 지수는 힘들면 안 된대요. 네, 지수는 힘들면 안 된대요. 심지어 부츠를 신고 있어요. 근데 지수는 여기에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서 전혀 힘들지 않다. 그래서 같은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지수 숨소리 거의 안 들리지 않나요? 막 이런 정도인데요. 뭐 이럴까?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월드상의 축구의 담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없는 거. 그 대본이 달랐나요? 그 감독님이 제가 좀 배우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대본이 다른 거는 아닌데 뭔가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뭔가가 막 90% 정도 왔는데 제가 뭔가를 얘기를 더해버리면 이게 막 두 분이서 합이 딱딱 맞아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제로로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하는 제일 무식한 방식이 한 번 더 가져라는 식으로 그냥 던져보는 어떤 것들을 많이 해서 그런 어떤 거에 많이 두 분이 희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어려웠 저기 아까부터 손이 좋았어요. 네. 네, 그 연애담이 이제 3개월이 됐잖아요. 그동안 GV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뭐 전주도 가시고 광주도 가시고 뭐 대구 뭐 여기저기 막 다니셨는데 그런 GV 일정 소화하시면서 세 분께서 뭔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사고가 날 뻔했다 아니 이런 거나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뭐 이런 거나 있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생각할 때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고, 근데 갈 때마다 되게 기분 좋았던 곳이 있었어요. 저는 전주였었거든요. 갈 때마다 너무 좋고 여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영화를 떠올리면 이제 저는 전주가 항상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에피소드라고 하면 그 저희가 지방으로 1박 2일이었나? 2박 3일에 1박 2일 일정을 이렇게 내려갈 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차에서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요. 진짜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네,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저도 뭐 전주야 뭐 거의 연애담의 고향 같은 고향이고요. 저는 되게 뭐 대구의 오후극장이나 뭐 아니면 광주극장이나 지방에 있는 되게 독립영화관들을 되게 좀 생긴지 광주극장 오래됐지만 오후극장 같은 경우에 생긴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데를 조금 관객들한테 소개하는 어떤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광주극장 여러분 안 가보셨죠? 되게 오래됐는데 거의 야인시대예요. 야인시대인데 정말 특이하고 정말 그러니까 특이하다는 게 정말 유니크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멋진 공간이었고 거기는 심지어 1층, 2층 이렇게 되게 오페라 하우스처럼 돼 있는데 1층에 이렇게 따뜻하기가 안 된대요. 그래서 다 2층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봤대요. 근데 저희는 이동 시간 때문에 영화를 못 봤는데 꼭 거기서 연애담을 꼭 보고 싶고 되게 춥잖아요. 그림도 추운데 진짜로 떨면서 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복도에서 막 이제 GV를 하는데 정말 타임머신을 탄 기분이랄까 되게 특이했어요. 저는 연애담으로 해외를 많이 나가봤어요. 해외 영화제들을 다녀봤는데 그때마다 되게 다른 분위기. 연애담과 연애담으로 비롯한 해외 그런 그 퀴어나 이런 그 문화 뭐 이런 거 글을 써도 될 만큼 다양한 어떤 것들을 반응들이 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연애담을 보는 어떤 분위기. 그게 아니라 한국만큼 약간 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 나라에서 보는 어떤 그 관객들의 분위기. 얼마 전에 이제 에테부르 영화제에 갔는데 이제 복지나 이런 것들이 다 좀 잘 탄탄하게 되어 있는 나라에서 연애담을 보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다 달라서 좀 흥미로웠고 공통되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던 거는 한국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친구한테 외면받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영화도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라는 어떤 질문을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각 나라에 가서 거기 가면 이제 영화를 저는 항상 같이 보는데요. 그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던 것들이 좀 기억에 나고요. 짧게만 얘기 드리면 예태부리 영화제 근래에 갔었을 때는
네, 좀 우시는 관객분들도 계셨고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웃으시면서 뭐 웃는 포인트가 거의 한국과 좀 유사했던 게 좀 신기했었습니다. 네. 예, 여기 앞에.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도 나름 많이 봐서 질문 드릴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호랑 두 번째 이제 술을 마실 때 낮에 술 먹을 때 이제 약간 이제 그 지갑 가져왔지 하면서 나 오늘 많이 먹는다고 근데 약간 실실 웃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건 그냥 지나갔는데 보면 볼수록 이제 그게 진짜 이제 민주의 성격인가 보죠. 아, 뭐 내가 그렇지 뭐 해서 저도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부천에서 보니까 그 웃을 때 약간 감독님 웃음이랑 약간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궁금했어요. 또 이제 그래 오늘 많이 먹자 이제 하고 이제 영어 그렇게 말하는데도 계속 웃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웃는 장면을 썼던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제가 원래 그 영화 보기 전부터 제가 블루레이를 원래 좀 수집하는 게 취미인데 아까 백준호 대표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잉 아카이브에서 혹시 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데라서. 제 그 웃음소리는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요즘에 웃어요. 예, 되게 막뭐 여러 군데 다니고 얼마 전 지부일 때도 사실은 제가 그날 무슨 얘기를 한지도 잘 모르게 숫자 적응도 안 된 상황에서 했는데 길에서 그렇게 넣은 건 아니었고요. 근데 그 장면에서 그 정말 힘든 거를 영화한테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좀 아닌 척하는 어떤 걸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리얼한 톤 느낌으로 찍은 어떤 페이크도 있기는 있어요. 좀 더 우울하고 더 막 좀 슬퍼 보이고 근데 결국에는 현장에서도 이거 좀 사실 이거 좀 아닌 척하게 그래야 더 우리가 좀 관객이 봤을 때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왜냐면 우리는 관객은 모텔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그거를 반복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앞에서 그냥 딴 얘기하자 너 지금 약간 그냥 수덥지 않은 농담 같은 거를 던지는 윤주를 봤을 때 조금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식의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느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조금 바꾸고 그렇게 하려던 것들이 좀 많은데 그 씬도 약간 그런 의도에서 찍었고요. 네, 블루레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지브리 때마다 질문이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차기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 지브리가 많이 길게 이제 되면서 차기작 무슨 촬영도 끝났다고 알고 있고 근데 혹시 지금 촬영하는 게 있다거나 다음에 뭔가 소식이 들려올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누에 치던 방이라는 영화를 올해 연말에 개봉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배우자랑 제작팀이랑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은 상업 영화인데 그 골든 슬럼버라는 영화랑 아버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체력을 다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네, 뭐 그래야겠죠. 네, 아직까지는 뭐 저는 딱히 큰건 없고요. 그냥 작은 영화라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짧은 영화? 아니, 차라리 짧은 영화, 긴 영화 이럴 수 있겠는데 그냥 짧은 영화들, 네, 짧은 영화들, 단편 영화들 을 계속 찍어왔고 앞으로도 뭐 찍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긴 영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긴
다른 영화들에 대한 오디션을 계속 보고 있고 그것들이 근데 오디션이 오늘 봤다고 내일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오늘 보면 한 3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 소식이 없고 그래서 그냥 체력을 열심히 다져 누른 생각입니다. 감독님의 차기작 궁금한데 조금 덧붙여서 같이 더 좀 질문을 더 드리면 이 연애담의 이런 어떤 첫 장편 데뷔작으로 이제 연애담으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으셨잖아요.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이 연애담에서 받은 에너지를 어떻게 또 감독님의 작품 안으로 녹일 것인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고민과 또 좀 새로운 그때 한번 인터뷰 때 뵀을 때도 좀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좀 앞으로의 그리는 방향에 대해서 연애담과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뭐 사실 그런 평도 들었던 것 같아요. 참 배드신을 잘 찍는다. 농담처럼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사랑 얘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라는 어떤 제가 지금 연출하는 입장으로서 지금 저한테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멜로 영화 시나리오 이제 좀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윤주와 지수처럼 풋풋한 거 말고 좀 더 인생을 던지는 뭐 윤주가 크게 던진 것 같진 그쵸, 이거는 첫사랑의 어떤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되게 좀 더 격렬한 사랑 이야기를 보고 싶어서 그러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밝은 이전에 단편 같은 어떤 이야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우분들을 한참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면 한 몇 년 지나면 저 감독은 누구였지? 라고 한숨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연애담 확장판이라기보다는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네, 그런 걸 한번 그려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좀 얼마나 한국이란 사회가 한참 지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전화로 한 40쯤, 50쯤. 예, 안녕하세요. 저도 하나 궁금하다기보다는 또 영화를 이제 다시 좀 보면서 좀 이건 어떤 걸까라고 느꼈던 게 전 첫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름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 이후에 이제 윤주가 잠에서 딱 깨잖아요. 근데 그 깨는 모습이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고 물론 근데 이게 몇 시지 아침인가 뭐 학교 갈 시간인가 이런 느낌이라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냥 그 표정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악몽을 꾼 듯한 느낌이 딱 들어서 이때 이 윤주의 잠에서 깬 모습은 어떤 상태일까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영화의 마지막은 이제 지수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은 아까 관객분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오랜만에 좀 지금 상황은 복잡하지만 굉장히 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이제 윤주는 깨어 있는 그 모습이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좀 그 어떤 아까도 의식주 패티시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공간이나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셔서 그 잠자는 모습을 좀 다르게 두신 것도 어떤 의도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일상성을
아직 아까 초반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미세한 차이를 두면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함께 산에 올라가는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윤주의 방, 옥탑 방으로 가는 그런 것과도 좀 연관이 돼서 그런 어떤 자리 바꿈 아니면 좀 반복 사이에 어떤 작은 차이들 이런 것들을 좀 두셨는데 그 앞과 뒤의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나리오랑 연애담 크게 차이가 막 바뀐 장면들은 별로 없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시나리오상에 썼던 어떤 엔딩 장면은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처럼 자고 있는 지수의 모습을 윤주가 내려다본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지수는 정말 그렇게 새근새근 세상 모르고 자는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윤주가 그런 지수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한 듯이 내려다보는 거기가 엔딩이었어요. 밖에 나온 장면이 아니라. 근데 이제 영화를 그렇게 편집을 해놓고 보니까 이 둘이 너무 답답한 느낌? 너무 미래가 없어 보이는 절박한 느낌만 있어서 조금 희망적인 어떤 거를 주고자 제가 이제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밤으로 기획되어 있었는데 이제 후반에 색을 좀 바꿔서 이제 약간 이렇게 아침 새벽녘에 이제 자는 듯한 걸로 색을 조금 바꿨죠. 근데 오프닝에서 이렇게 꿈에서 깼던 어떤 게 그러니까 이 전체가 약간 윤주한테 꿈 같다면 좋겠다라는. 근데 이제 이게 완전 판타지의 꿈이라는 게 아니라 뭔가 기시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하나의 이렇게 사이클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근데 이렇게 파란 하늘에 구름이 간다라기보다는 그의 눈이 좀 더 많이 왔었으면 눈이 펑펑 내리는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어떤 풍경을 담고 싶었는데 정말 눈이 안 오더라고요. 눈이 좀 왔으면 영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골목을 올라오거나 편의점에 나란히 서 있거나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제 조금은 그게 이제 일반적인 하늘 느낌은 사실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름이 지나가는 데서 그렇게 넣어서 영화를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사실은 하나다라고 또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이렇게 연결고리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어느덧 1시간 정도 다 지났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끝 인사를 전해야 할 시간인데 정말 이제 연애단의 마지막 주기인 만큼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진짜 극장에서 내려가게 되네요.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여태까지 너무나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처음과 마지막에 상상마당과 함께해서 상상마당 감사하고요. 그리고 관객 여러분, 저희는 정말 이렇게 오래까지 극장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VOD로 풀리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 영화가 될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대단히 정말 신의 가오가오리 영화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계속해서 어떤 우리 사회 이야기를 또는 내 주변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어떤 배우의 역할로서 계속 해야겠다는 좀 응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도 같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많이 피곤했지만 그 피곤이 되게 뭐랄까 정말 그 마지막 지수가 자는 모습 같이 오늘은 정말 그런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전주영화제 전에 레드카펫을 했죠. 아무도 모르는 저희가 제일 먼저 걸어갔죠. 세 번째인가? 그래서 전주영화제 때 개막식 때 레드카펫을 했어요. 어색하게. 저희 상영이 굉장히 나중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박근록 배우랑 해서 저는 뭐 난생 처음 이어서 뭐 이렇게 둘이 먼저 걸어가고 뭐 해가지고 나름 굉장히 긴장해서 이상희 배우님이 뒤에서 막 그래서 감독이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 그래서 사진도 되게 많이 찍힌 듯 했지만 아니 찍히긴 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찾아볼 수 없게끔 저희는 정말 주목받지 못하는 테스트하셨겠죠. 그래서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사가 안 나오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고 싶은 만큼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고요. 핑크색 티 맞춰 입고 돌아다녔던 그 순간도 떠오르고 두 분한테는 정말 독립영화계에서 어떤 독립영화 홍보대사 이런 걸 시키셔야 될 것처럼 너무 많이 애를 써준 정말 우리 두 배우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크레딧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셨고 정말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족한 신인 감독에게 붙어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분의 노력들이 없었다면 아마 만드는 것도 불가능했고 선보이는 것도 너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전주영화제, 인디플러그 모든 분들께 너무 상상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일 감사드리는 건 역시 여기 저랑 마주보고 있는 관객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응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굉장히 흥에 겨웠는데 갑자기 네, 조만간 또 다음 작품으로 고객분들 빨리 만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